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학 정보 지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10분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최근 이슈되는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은 우울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인과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사실 경구피임약과 우울증에 관련된 연구는 꽤 여러 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최근에 발표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 쪽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영국에 있는 여성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루어진 연구고요. 이 연구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는 이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복용한 후에 첫 2년 동안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고, 거기다 추가로 청소년기에 만약에 복용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그 복용을 시작한 이후 더 나이가 들어서도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는 원인이나 기전 같은 건 어떤 걸까요? 사실 우울증의 기전 자체도 완벽히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설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루어진 연구 하나는 경구 피임약을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이제 뇌 형태를 MRI를 찍어서 비교를 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뇌의 일부분이 조금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우울증의 발생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연구가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런 연구들에서 좀 주로 드는 연구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하는 거를 이제 우울증의 치료로 좀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세로토닌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증가를 시키는 방향으로 보통 우울증 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구 피임약에 주로 들어가는 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세로토닌 농도를 좀 낮춤으로써 우울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반대되는 연구들은 없나요? 네, 사실 같은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그것도 좀 이번 연구보다 한 1, 2년 전 정도 이루어진 연구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증하고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나온 연구도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른 지역들의 연구 몇몇에서는 오히려 이제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것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나온 연구도 있어서 상당히 이게 좀 배치되는 결과로 나온 연구들도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메타 분석을 했다던가 결론이 내려진 주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좀 흥미로운 주제라서 살펴봤는데,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외부 요인이 많이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선 연구에서 이제 청소년기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청소년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성관계를 시작하게 돼서 경구 피임약 복용을 고민한다면 그 성관계 자체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요인일 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피임 도구라는 거나 피임 약이라는 거를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어쨌든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외적 요인을 물론 이런 연구들에서 각각 살펴보면 최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수많은 거의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연구를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한 연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어쨌든 결론을 내리려면 사례들도 좀 살펴보고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10대 청소년들에서 그 우울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대 때 피임약 복용이 좀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관련된 논문을 먼저 보기보다는 뉴스를 통해서 이 기사를 처음 접해서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그런 청소년기의 복용이
우울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우울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쓰셨던데, 사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결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을 올리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런 걸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기에 이제 경구피임약을 시작하는 걸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우울증의 위험도를 높이거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구피임약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기보다는 청소년기에 있어서도 아직 정확히 이게 밝혀진 연구는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나이대나 연령대에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우울증과는 조금 무관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네. 청소년 제외한 성인에서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거랑 우울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10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필요한 상황인데도 안 드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 이제 결론이 어쨌든 이거는 논란이 아직 있는 결과이잖아요. 근데 경구피임약을 어쨌든 복용을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할 수 있게 조절한다는 확실하게 밝혀진 장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기사들을 보시고 경구피임약이 조금 정신건강에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경구피임약 또 새로 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네. 사실 해외에서는 이전에도 출시가 돼 있던 약들인데요. 보통 경구피임약이라고 하면은 복합 경구피임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합쳐져 있는 제제를 보통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에스트로겐이라는 제제가 사실 뭐 이번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혈전증이라고 해서 피를 조금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제제들이 좀 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증 측면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쓰는 약이 안전하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약품 이름을 직접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순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처음 말씀드렸던 스웨덴 연구 외에 이제 굉장히 좀 이쪽에서 유명한 덴마크 쪽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습니다. 한 70만 명 정도를 상대로 이루어진 연구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 중에는 복합 경구피임약을 사용했을 때보다 프로게스테론 단독 제제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우울증의 발생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경구피임약을 이제 의사를 거치지 않고 약사분들과만의 상담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피임약을 처방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나 의료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일부의 결과고 이것도 아직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울증 관련한 위험성이 일반 다른 복합 경구피임약에 비해서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나 이런 논문들을 접하신 의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처방하실 때 조금 더 환자의 그런 정신 증상이나 과거력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해주시고 처방을 한 후에도 뭐 관련 증상이 있으면 꼭 뭐 병원에 내원하도록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피임약을 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방을 받았으면 그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듣고 그 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10대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경구피임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0대 때.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구피임약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에 안전하게 쓰이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의 청소년분들을 상대로 피임 관련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저는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오히려 복용하기를 꺼려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피임 목적으로 약을 처방을 하기보다는 심한 월경통이나 월경 과다 그리고 월경 관련한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그런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경구피임약 복용과 우울증 간의 상관이 높나 이거였는데 성인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10대는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면서 잘 복용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뒤에 나온 연구에서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높은 연구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경구피임약의 복용 자체를 꺼리실 정도의 위험성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진행을 해도 되는가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